메가톤맨이 유명해지면서 OVA가 묻힌 감이 있는데 TVA가 완결되고 난 뒤에는 그냥 흑역사가 돼버렸다. 도중에 작화가 변경되어 괴리감이 느껴지지만 어떤 점이 TVA와 다른지 짚어보겠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홀리가 마종을 나오긴커녕 전화로 조셉에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경찰서에선 조타로가 권총으로 본인의 머리를 대고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조셉이 왔을 때 악령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뒤늦게 대본다. 이때 경찰들이 원래 소란 피우는 것에 곤란함을 느껴야 하는데 이들도 악령의 존재를 알았는지 알아서 하라고 하며 옆으로 비켜줬다. 그제서야 조셉의 손가락을 빼앗아서 던지는 씬이 나오고 이후에는 압둘과 조타로가 첫 스탠드 대결을 벌인 후에 왜 스탠드가 나오게 되었는지 카페 가서 썰을 풀어야 했지만 카페는 시끄러웠는지 집으로 이동해서 썰을 풀었다. 조셉은 스탠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카메라를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닌 홀리가 준비했고 디오의 사진을 현상했다. 디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랐던 조셉과 압둘이지만 나온 사진을 토대로 성급하게 조타로가 사진 속에 있는 파리를 스케치해서 이 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스피드웨건 재단에 맡기고 이집트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디오는 엔야와 등장하며 1화가 끝난다. 스탠 능력이 발현된 조셉과 조타로인데 홀리는 왜 발현되지 않은가 생각 중일 때 잠옷을 입고 나오지 않고 본인의 바지를 찾는 조셉의 모습은 사라졌다. 같은 시각 학교를 가던 조타로는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카쿄인을 만날 차례인데 역시나 등장했다. 조타로를 그림으로 그리는 뒤에 붓질해서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했는데 여긴 그런 거 없고 그냥 공격한다. 조타로는 누가 공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지만 카쿄인이 그냥 눈치를 줬다. 통성명도 없어졌고 손수건과 양호 선생님도 없이 그냥 밖에서 카큐인과 대결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조타로를 좋아하던 여고생 A가 따라와서 항상 들고 다니는 붕대를 건넸고 양호 선생님이 아닌 여고생이 부르르 떨며 그 속에서 하이에로펀트 그린이 나온다. 그렇게 여고생 입안에 있던 하이에로펀트 그린은 스타 플래티나가 입으로 꺼내버리고 한 대 쥐어박으려 하자 다시 카큐인이 회수하여 멀리서 에메랄드 스플래시를 날린다. 원래는 회수되기 전에 손에 에메랄드가 녹는 듯한 장면이 나왔어야 했다. 전투가 끝나고 기절한 카큐인을 데리고 집에 오지만 홀리와 이어져 있는 듯한 생각 따위는 없이 바로 육아 수술 작전에 돌입했다. 이때 원작에는 없었던 장면이 추가되었는데 육아를 꺼낼 때 조타로가 디오의 예전 과거를 보게 되는 듯한 장면이 나온다. 아마 조타로가 조스타 가문을 계승하는 후계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넣은 것 같다. 육아를 제거하고 난 뒤 조셉은 홀리를 찾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홀리를 압둘이 발견한 게 아닌 조셉이 직접적으로 발견한다. 그렇게 스탠드에 투쟁심이 없던 홀리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결국 디오 사냥을 해야 한다며 의견을 이야기할 때 스피드웨건 재단에서 온 팩스를 뜬금없이 카큐인이 받아 읽게 되고 일행들은 이집트 투어를 결성한다. 원래는 일반 비행기를 타야 하지만 일반인들이 휘말리면 타워 오브 그레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는지 스피드웨건 재단 전용기를 타러 공항으로 떠나며 2화가 끝난다. 재단 전용기에 탑승해서 일반인들은 아무도 없고 스테 날아가는데 갑자기 엔진 결함으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했다. 배를 빌리면 캡틴 테니를 만날 거라는 생각에 추락한 비행기에서 탈출한 뒤 보트로 바다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큰 배가 접근하고 딱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배에 탑승했다. 배 안에는 아무도 없지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찾고 있었고 찾다 결국 사람이 아닌 오랑우탄을 발견하는데 이 녀석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찾으러 황급히 움직였다. 그렇게 계속 찾던 도중 배 앞실 연회장에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는데 오랑우탄의 주인이 아닌 폴나레프가 음식을 차려놓고 모두를 맞이했다. 앉아서 아무도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음식에 젓가락을 넣어 별 모양의 당근을 찾아내어 본인 소개와 함께 타로카드 소개를 하고 전투 개시를 알린다. 그 와중에 압둘을 지목하며 이렇게 좁은 데서는 실력이 다 안 나오니까 넓은 필드인 배의 갑판으로 이동했다. 전투의 흐름은 똑같이 흘러가서 폴나레프의 패배, 압둘은 자결하라고 칼을 던져주는데 갑자기 스트렝스가 개입했다. 조스타 일행을 전부 묶어버리고 조타로가 처치하는가 했더니 폴나레프가 스트렝스를 두 동강 내버려서 마무리시켰다. 게다가 폴나레프는 육아 조종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디오를 따랐던 것인지 육아를 빼는 모습도 안 나오고 바로 동료가 되었다. 이렇게 3화가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폴나레프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 원래는 살았어야 할 셰리의 친구가 과거 장면에서 로드킬을 같이 당해버려 도대체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폴나레프는 어디서 얻었을지 의문점만 가득해진 채 3화가 끝나버린다. 싱가포르, 홍콩을 제끼고 바로 인도로 넘어온 조스타 일행은 음식을 주문하고 밥을 먹기 전 폴나레프가 화장실을 다녀오며 제이 가이를 만나 개별 활동을 하려 한다. 압둘은 가지 말라고 멱살 잡아야 하는데 그냥 쿨하게 보냈다. 한편 호로스와 제이 가일이 순차적으로 등장했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폴나레프가 혼자 길을 걸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등장했다. 호로스는 폴나레프를 유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고립시켰고 드디어 둘이 만나게 되었다. 이 둘은 서부극의 건맨처럼 대치 상황이 일어나야 했는데 그런 거 없이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전투에 들어갔다. 같은 시각 카큐인이 차를 구해오자 대기하고 있던 압둘은 조셉에게 폴나레프가 걱정된다며 찾아보자고 제안해서 차에 탑승하여 찾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TVA처럼 제이가일과 호로스의 연계로 쓰러진다. 5화는 전체적으로 TVA의 제이가일과 싸우는 과정이 비슷하다만 하나 다른 게 있다면 호로스가 제이가일이 죽은 줄도 모르고 쫓아와서 허세를 부리다가 진실을 알게 되어 조타로에게 얻어맞는데 여기서는 제이가일이 죽는 모습
모습을 옆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조타로에게 얻어맞고 네냐가 구해줘서 도망갈 수 있었는데, 정작 네냐는 스탠술사가 아닌 그냥 호루스 여자친구에 불과했다. 아들이었던 제이가일이 죽고 호루스가 배신하게 된 걸 알게 된 엔냐는 직접 출격하고 살아 돌아온 호루스는 디오를 죽이기 위해 시도했으나 능력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아 충성을 맹세했다. 그리고 호루스가 만난 사람은 보잉고가 아닌 엔냐였다. 한편 조스타 일행은 차를 몰고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마을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아 의심이 증폭될 때쯤 엔냐가 나와서 본인의 숙소로 유도했다. 숙소에 들어온 일행은 인물마다 각 호실의 키를 건네받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폴나레프가 봉대로 감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의심을 하지만 그냥 잠을 청하는데 그 의심이 머릿속에서 벗어나질 않자 잠을 자다 말고 숙소 안에 있는 바에 가서 어떤 여성을 만난다. 가족을 잃어 복수를 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옆방에 있던 호루스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분위기가 착 나버렸다. 폴나레프가 저스티스에게 궁지로 몰리는 것은 똑같지만 폴나레프의 행방을 찾고 있던 조타로가 등장해서 엔야를 추궁하는데, 본인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심리적으로 몰아가면서 증거를 제시하면 논리적인 전개 방식이 되어 엔야의 정체를 밝혀내지만 오브에이는 엔야가 그냥 들켰다고 하며 바로 전투에 들어갔다. 이후 새로 추가된 장면은 저스티스가 여러 명을 조종해서 자고 있던 카큐엔과 조셉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때 숙소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이들을 공격하고, 눈치가 1도 없던 카큐엔은 이런 상황에서 늙은 엔야를 구해내고 조타로 일행은 옥상으로 올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봤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종당하는 상태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불꽃이 날라와서 저스티스를 공격했다. 진짜 뜬금없이 압둘이 나온 것이다. 게다가 일단 사건을 해결하고자 조타로는 또 갑자기 압둘에게 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담뱃불을 붙이면서 스탠술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여기서 써먹으며 엔야가 보기 좋게 속아서 정체를 들키게 된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한 호흡에 저스티스를 빨아들이며 엔야를 기절시키고, 여기 디오의 부하 중에 러버즈를 쓰는 스탠술사는 없었는지 그냥 육아를 폭주시켜 죽여버렸다. 잠수함 없이 편안하게 이집트를 도착한 조스타 일행은 스피드웨건 재단으로부터 물자와 이기를 받았다. 원래는 여기서 정보원들에 의해 구형신 썰을 들어야 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은두루가 나온다. 폴나레프와 이기의 대결이 끝나고 오프로드가 아닌 벌써부터 부서질 것만 같은 트럭을 몰고 이동하는데, 헬기가 추락한 장소를 보며 새로운 스탠술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깜짝 놀란 일행은 경계태세를 하며 주위를 살피는데 스타플래티나와 조타로가 동기화가 안 된 모양인지 눈을 감고 멀리 바라보는 기술을 쓴다. 이때 폴나레프와 카큐엔이 물통 앞에 엎드려 있던 순간 카큐엔이 게브신에게 순식간에 당해버렸고, 여자의 모습을 한 게브신이 폴나레프를 당황시켰다. 폴나레프가 조셉에게 뛰어가는 건 같지만 오프로드 위에서 경기하다가 차가 모래에 잠식되는 것이 아닌 조셉이 트럭을 몰고 게브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택했다. 그렇게 도망가고 있을 때 갑자기 폴나레프에게 장갑 하나가 들러붙게 되는데, 장갑 안에서 게브신이 나와 체리어서를 찢어버렸지만 분산되면서 폴나레프를 익사시키려 했다. 이때 조타로와 압둘이 스탠드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작 게브신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트럭의 엔진을 폭파시켜 전복되고 파라가 끝났다. 은두르는 햇빛이 뜨거웠는지 여유롭게 그늘에 앉아 조스타 일행의 위치를 파악했다. 또한 이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떨어진 자네들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폴나레프는 압둘과 수시노를 한다.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압둘이 페이크를 거는 것은 똑같은데, 당한 압둘을 보며 조셉이 소리쳤을 때 위치가 발각되어 게브신이 조셉을 구덩이 속으로 빠지게 만들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 이 다음은 승리 패턴은 똑같았다. 홀리의 죽음이 코앞이었는지 구형신들 대부분이 거의 없고 바로 제이 다비를 만나 도박을 하고 원작처럼 똑같이 흘러간다만, 패배한 다비를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닌 압둘이 저택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해버려서 한 번에 디오의 저택으로 가버렸다. 적진을 침투하기 전에 압둘과 폴나레프는 우정을 다짐하는 게 아닌 서로 다툼을 벌인다. 또한 이기는 펫숍과 싸우지 않아서 디오와 싸울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차량 밑에 앉아 쉬고 있다. 그러나 커피껌을 압둘이 전부 주면서 이상하게 회유를 시도했고, 이쯤 되면 와야 할 카큐엔도 오지 않아서 그냥 5명이서 쳐들어갔다. 집사도 없고 얼치그나 켄지도 없고 3명씩 나눠진 것도 아니라서 그냥 디오의 방안까지 들어가 바로 사주 경계를 하며 관을 압둘이 열었는데, 누워있던 것은 압둘이었다. 압둘은 디오의 능력을 알았다면서 외치는 순간 바닐라 아이스가 등장해서 압둘을 지워버린다. 또한 바닐라 아이스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목을 내려치고 옆에 있던 디오가 다시 살려줬다. 게다가 뜬금없이 스탠드 능력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꼈다며 바닐라 아이스의 과거가 밝혀졌다. 그래서 디오는 조스타 혈통은 전부 죽여야 하니까 회유하지 않고 폴나레프와 이기를 회유하려 한다. 그렇게 폴나레프와 이기, 조타로와 조셉이 나눠졌지만 이기는 디오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버렸다. 전의를 상실한 이기와 달리 폴나레프는 디오의 저택 안에 있는 분수대에서 싸움을 하는데, 아공간으로 인해 바닐라 아이스의 위치가 파악되질 않자 더풀의 모래를 이용해서 위치를 찾아낸 게 아닌 물을 이용해서 바닐라 아이스의 위치를 찾아냈다. 위에서 조셉과 조타로는 디오의 능력이 뭔지 몰라서 당하고 있을 때 조타로가 걸어 올라가자 올라가지 않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디오는 본인의 몸을 완성시키기 위해 조타로를 바깥으로 날려보내서 조셉과 디오가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다. 한편 폴나레프는 바닐라 아이스를 혼자서 최선을 다해 상대하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 최후를
맞이하려 할 때 도망갔던 이기가 다시 돌아와 바닐라 아이스를 공격했다. 시원한 한 방으로 인해 폴나레프는 이기에게 감동을 받았지만 둘 다 방심한 틈을 노려 바닐라 아이스가 이기를 반으로 토막내버렸다. 그리하여 화가 난 폴나레프는 햇빛에 말려 죽인 게 아닌 그냥 반으로 갈라 죽였다. 한편 디오가 조셉을 궁지에 몰아넣자 구해준 것은 조타로가 아닌 에메랄드 스플래시 카큐인이었다. 밤이 되자 디오는 고개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차들을 바라보며 그 중에서 선택한 차는 윌슨 필립스의 차. 보디가드를 가볍게 제압하고 차에 탑승해서 이동하기 시작했다. 11화에서 날아가버린 조타로가 디오의 더월드 능력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파워나 스피드로 봐서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스탠드라고 예상을 했다. 그리고 도로 위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것, 카큐인이 더월드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행동들까지 전부 같았다. 하지만 법황의 결계를 깔아두기 전까지 조셉이 디오를 유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또한 디오가 카큐인을 다시 한 번 더 회유하려 시도했다. 이때 멀리서 조타로와 폴나레프가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 현장을 파악하며 이동하는 3명을 지켜봐야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조타로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디오에게 돌진했다. 카큐인은 비밀을 밝힌 채 죽었고 파문으로 전신을 감쌌던 조셉이 혼자 저항하다가 패배했고 본작과 똑같이 디오와 조타로는 드디어 맞붙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최종 대결 직전에 둘의 만남이 시작되어야 했는데 여기는 급했는지 바로 러쉬 대결을 했다. 시간 정지가 되어 한 번 더 공격하려는 순간 손가락을 까딱해서 디오가 수상하게 생각했다. 분명 제대로 치명타를 날렸는데 조타로의 상처가 얕은 것을 보고 또 이상하게 생각했다. 원래 본작에서는 의심을 2번 정도 더하다가 통수를 맞아 도넛이 되는데 이딴 것들은 전부 삭제되어 그냥 호흡 없이 더월드를 시전했다. 게다가 칼을 쥐어든 디오가 칼을 던져서 쓰러뜨리는 장면이 똑같이 나오지만 조타로는 다행히 안에 있던 잡지가 아닌 나무를 데워둔 덕분에 죽은 척 연기가 가능했다. OVA는 폴나레프가 등장할 때 심장을 다시 활성화시켜 폴나레프와 협공을 취했다. 그리고 이후 여기서부터 TVA와 OVA가 똑같아서 디오는 결국 하이해졌다. TVA는 공중전이나 러쉬 대결 그리고 시간 정지와 함께 로드롤러를 가지러 가지만 OVA는 도심 내에서 요트를 던지거나 전차로 내던져지거나 일반인들이 휘말린다던가 건물을 던지는 등 수많은 명장면이 나온다. 그리하여 난타전 끝에 조타로는 최종 장소로 날아가고 디오는 탱크로리를 들고 와 러쉬 대결이 시작되는데 정작 이 대결에서 고래싸움에 휘말린 탱크로리가 견디지 못해 폭발해버렸다. 이유는 디오가 죽기까지 TVA와 똑같다. 결말은 앰뷸런스에서 조셉이 장난질 한번 해준 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다 끝났다고 말하는 조타로의 훈훈한 명대사가 나와야 했지만 의류 헬기를 통해 공중에서 디오의 남은 사체를 바다로 내던지며 산화시켰고 공항에서 셋이서 작별 인사를 하며 명작 3부의 리뷰가 끝났다.